제 나이 75. 남편 먼저 보내고 평생을 바쳐 운영했던 식당을 팔아 얻은 건 의사 아들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표 하나였습니다. 아들 현우가 번듯한 의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으로 사두고 나머지 돈은 전부 아들 병원 개원 자금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주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살며 동네 복지관에 다니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머릿속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 유라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기력 회복하시라고 특별히 주문한 자색 건강즙이에요. 매일 아침 제가 꼭 챙겨드릴게요. 간호사 출신인 며느리는 늘 상냥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라색 빛이 고운 건강즙을 살뜰히 챙겨주었죠. 아들 현우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니 꼭 챙겨 드세요. 의사인 제가 봐도 어머니 초기 치매 증상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나 위하는데 정신을 놓아버리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서의 교실에 갔을 때였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젊은 강사였던 민서 씨가 제 가방을 정리해주다 말고 제 손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힘내셔야죠. 화장실로 달려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연필로 쓴 다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보라색 건강즙, 절대 마시지 마세요. 마시는 척만 하시고 꼭 버리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민서 씨는 제가 복지관에 처음 온 날부터 유난히 저를 잘 따르던 착하고 예쁜 강사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에게 이런 쪽지를 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 단호한 글씨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어김없이 웃으며 보라색 건강즙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즙은 색이 더 곱죠? 이거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저는 고맙다며 즙을 받아들고 유라가 등을 돌린 사이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컵을 들고 말했죠. 아이고, 맛이 참 좋구나. 이걸 마시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유라의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주는 모든 것을 마시는 척하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사나흘 만에 제 머릿속을 뒤덮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밤에 꾸던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집에 무언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강남 아파트,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숨겨두었을지 모를 남은 재산. 저는 복지관에서 민서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자마자 민서 씨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민서 씨, 대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민서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유라는 사실 재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는 유라의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제 사돈이었던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사셨어요.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차유라가 간호조무사로 들어왔죠. 아버지는 그녀의 상냥함에 반해 전 재산을 바쳐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갑자기 원인 모를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셨어요. 민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유라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자기 명의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약에 손을 댔어요.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모든 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됐죠. 보험금과 재산은 전부 차유라의 차지가 되었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런 악마 같은 여자였다니. 저는 그 여자를 몇 년 동안 뒷조사했어요. 그러다 의사인 박현우 씨와 재혼했다는 걸 알게 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르신이 다니시는 복지관에 강사로 지원했던 거예요. 어르신이 점점 기력을 잃고 총기를 잃어가는 모습이 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젊은 아가씨와 늙은 제가 같은 악마에게 가족을 잃고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 씨, 나 좀 도와줘요. 내 아들놈과 그 악마 같은 계집에게 이 늙은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어요. 제 눈빛을 본 민서 씨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어르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요. 그날부터 저의 처절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서 씨의 조언에 따라 치매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 하거나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내지 않고 나오려다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는 금세 의사 아들 둔 박씨 할머니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더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탈을 쓴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정말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국내 최고의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할수록 민서 씨가 몰래 제 방에 설치해둔 녹음기에는 더욱 끔찍한 대화들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 주에 병원장님이랑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저녁 식사하면서 어머니 상태가 이렇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야. 그럼 다들 우리를 동정하겠지.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직접 요양원 입원 동의서에 지장 찍게 만들면 게임 끝이야. 지장을 찍을 정신이나 있을까? 걱정 마. 내가 쓰는 약 용량을 조금만 더 늘리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이 될 테니까. 당신은 의사 가운 입고 슬픈 아들 연기나 잘하라고. 저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 아들은 의사 가운을 입은 살인마였고 제 며느리는 흰 옷을 입은 악마였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병원장과 교회 장로님 등 자신들의 체면을 세워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민서 씨가 챙겨준 정신을 맑게 하는 약을 먹고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너무 깊어지셔서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어머니를 최고의 시설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유라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는 순간 거실에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그날 파티의 음식을 담당한 출장 요리사 팀에는 민서 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제 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라가 보라색 건강즙을 컵에 따르며 말하는 장면이었죠. 이거 진짜 물건이야. 기억을 교란시키는 약인데 종합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몇 달만 먹이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로 만들 수 있거든. 당신 어머니, 이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걸? 화면 속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장인어른 때도 이 방법 쓴 거야? 그땐 좀 더 강한 걸 썼지. 그 영감탱이는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근데 당신 어머니는 순진해서 아주 쉬웠어. 이제 이 아파트 팔고 숨겨둔 재산까지 찾아서 우리 거 만들고 저 늙은이는 산송장으로 요양원에 처박으면 끝이야. 당신은 그냥 슬픈 표정만 지으면 돼. 의사 남편님.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장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장로님들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라와 현우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제가 조용히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유라야, 이 어미가 평생을 바쳐 너를 의사로 키웠더니 너는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살인마가 되었구나. 제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너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어머니라 불렀더냐. 내가 죽인 내 애비가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어머니. 현우가 말을 더듬는 순간 집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서 씨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죠. 차유라, 박현우 씨. 존속살해, 미수, 사문서 위조, 상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고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위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차유라는 민서 씨 아버지 사건까지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범행에 가담한 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법적인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민서 씨와 함께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고 재산을 착취당하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이었죠.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민서 씨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악마를 벌하고 천사 같은 딸을 얻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안개는 거쳤고 제 남은 인생의 목표는 그 누구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